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코로나 시국에 무려 입사를 한 대단한 녀석들 아니십니까?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업무 현장은 어떤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4명이 서로 하는 일이 모두 다르니까 각자 하고 있는 일만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차량의 성능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설명 계속해 드릴게요. 아우토반. 속도는 무제한, 성능은 최대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자동차의 이게 30년 전 광고인데요. 90년대만 해도 이 자동차의 성능은 배기량, 토크 같은 것들이었어요. 즉, 얼마나 잘 달리냐가 주요한 관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은 더 글로벌해졌고, 자동차는 주행 능력뿐만 아니라 연비도 잘 나와야 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트렌드해야 되고, 승차감, 또 하차감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성능이 정말 다양해진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면서 배기가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점차 또렷해지고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봤을 때는 자동차의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안전, 주행 능력, 주행 감성, 연비, 거기다가 친환경까지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각자 하는 일을 소개해 볼까요? 자,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음 진동 관련 업무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엔진 돌아가는 소리, 주행 중에 바람 소리, 또 바퀴가 노면에 닿는 소리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엔진 돌아갈 때 진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안전, 주행 능력, 주행 감성, 연비, 디자인의 친환경까지 아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사용자의 감성에 초점을 맞춰서 차량의 NVH 성능을 연구, 개발하는 곳입니다. NVH는 노이즈 소음,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리고 하시니스, 충격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을 말하는데요. 이 소음 진동이라는 것은 고객이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그리고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는 성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NVH 성능이 좋지 않으면 고객이 차량 구매를 망설이거나 또 포기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행 감성을 제공하는 차, 차량별 성능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맞나요? 맞아요. 세단은 세단에 맞는 주행 감성이 있고 또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에 맞는 주행 감성이 있잖아요. 모든 차가 동일한 NVH 특성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이 대형마트를 가는 상황에서 스포츠카의 주행 감성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앞으로의 자동차인 거잖아요. 전기차 시대는 이제 막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의 성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량의 스펙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계속 타고 싶어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적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사운드를 개발하고 있는 홍상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곳은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청각 경험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기차의 가상 주행과 같은 차량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R 시뮬레이터와 같은 가상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멀티 센서리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알아보실까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강력한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매끄럽게 회전하는 전기 모터 덕분에 차량으로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이 현저하게 적은데요. 마치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 같은 거죠. 하지만 이런 전기차의 정숙성을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행 사운드가 매우 작게 들리다 보니 차량에서 느낄 수 있었던 사운드에 대한 즐거움이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운전의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아이덴티티를 담아 전기차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출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 그리고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트렌드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한 번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희는 VR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가상의 차량 환경을 구성해서 실제 차량 대비 개발 시간과 공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얼, 3D 사운드, 모션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해서 실제 차량과 같은 몰입감을 구현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사람과 모빌리티 간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위한 멀티 센서리, 다시 말해 시각, 청각, 촉각 등 복합적인 감각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BH 분야에서도 더 많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부터 바로 야근 시작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력 성능 개발에 대한 업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공력 연구는 자동차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공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계인 거잖아요. 이 자동차라는 기계가 공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엔진의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기술, 이걸 연구하는 게 역할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를 선택할 때 AR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AR이란 올 일렉트릭 레인지라고 해서 1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말하는데요. 차량 이용 시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차량을 구매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전국의 전기 충전소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는 공력 성능 연구를 통해서 AR을 늘리는 연구를 합니다. 공력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 연구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최저항력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 공력이 어디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멋있는데요. 아주 야망이. 멋지시네요. 안녕하세요. 차량의 공력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유주열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진짜 장비가 어마어마한데요. 장비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풍동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가 어떻게 흐르고 속도에 따라 공기 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는 시험 장비입니다. 풍동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람을 만드는 대형 팬과 그리고 지면 제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면 제한 장치는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장치인데요. 자동차가 시속 200km/h까지 달릴 수 있는 환경까지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분에 스모크 제너레이터나 코브라 튜브와 같은 가시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풍동은 공력뿐만 아니고 바람소리 평가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벽과 천정에 바람소리 평가를 할 때 소리가 벽이나 천장에 맞고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흡음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는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내연기관차 테스트할 때랑 전기차 테스트할 때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평가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나 디자인 면에서 달라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기 때문에 차량의 상하부 유동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부 디자인이나 또 하부 언더커버 조건이 지금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풍동 시험에서 테스트한 결과들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운송수단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다닐 수 있는 운송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선박, 열차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기역학 연구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시험해야지. 야. 모두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내구 성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구 성능이라고 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고장이 안 나는 것을 의미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건 기본이고 열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10년 이상을 써도 신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현대자동차는 내구성이 좋지 않다고 악평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JD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VDS가 평균 미만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구성의 대명사인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제1의 내구성을 가진 차량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많은 성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떤 길에서도 오랫동안 고정 없이 잘 달리나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빗길, 눈길, 모래길, 자갈길, 돌길도 테스트하고 또 뜨거운 나라, 추운 나라의 고온, 저온 테스트도 하고요. 산성비, 황사, 염분, 미세먼지 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부식되는 건 아닌지, 또 도로 상황이나 운전 습관, 또 위험한 상황 때문에 가혹한 급가속을 해도 파워트레인이나 모터 감속기에 고장이 발생하진 않는지, 마지막으로 도어, 트렁크, 와이퍼 등의 5년, 10년 작동이 누적됐을 때 고장이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을 반복해서 시험하고 개선점을 찾고 또 반영해온 결과니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계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와 또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크잖아요. 이렇게 쓰일 차량의 공통점은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글로벌해질 것이고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UAM, 개인 모빌리티 등까지로 확장될 거라 이곳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는 업무를 좀 더 자세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무비용 작동내구 시험 담당하고 있는 이용종 책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잘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시험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시험은 제가 도어나 트렁크가 고온이나 저온 환경에서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복합 환경 개폐내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춥고 더운 환경을 재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구온난화로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구소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고객이 매일 사용해도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성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축소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내연기관차일 때랑 전기차일 때 그 시험의 조건이나 기준들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제 수시로 전기를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자동차도 주차를 하게 되면 수시로 충전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내구 시험의 시험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세단이나 트럭처럼 쓰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빌리티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질 전망이어서 모빌리티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내구 시험의 종류나 시험 방법 그리고 목표치 등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 파이팅해서 좋은 차 만들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동차에서 NVH, 공력, 내구성 다 중요하죠. 하지만 자동차는 달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입니다. 안전 성능은 다른 성능이랑 다르게 공식적으로 충돌 시험을 하는 기관이 있어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니자의 NCAP, IIHS, 유럽의 유로 NCAP, 국내의 K NCAP, 중국의 C NCAP 등이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차량을 잘 개발했다고 할 필요가 없이 대외적으로 우리 실력은 이런 NCAP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성능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뒤로 되게 많은 인형들이 보이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충돌 시험용 더미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인과 어린이 더미를 정면과 측면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3더미, 그다음에 최신의 소더미, 그다음에 신형 측면 더미인 월드 시드,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이 더미까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충돌 시험을 할 때 각 부위별로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가속도 값과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측정해서 DAS라는 계측 장치의 데이터를 모아주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 장면을 찍은 영상을 보고 분석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 개발한 차량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어디는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어디는 버티면서 탑승자를 보호하는지, 탑승자가 받는 충격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핫 이슈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또 UAM 등으로 전환 아니겠습니까? 혹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기존 내연기관과 다른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탑승자가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훨씬 더 승객이 릴렉스한 자세로 탑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탑승자 보호 시험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법도 새로 발굴해서 적용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UAM 같은 경우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들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상에서 사고 유형이 아닌 공중에서 충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체 낙하 시험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험 유형 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해 봐야 돼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는 기획,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목표 성능을 제안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차체 샤시 구조, 에어백과 같은 구속장치 사양, 벤치마킹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과거차 개발 노하우 등을 제시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시험차가 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충돌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 또 제시안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대단하네요. 이곳의 새 임무라면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임무겠어요. 맞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충돌 안전의 능동 대응 안전이라는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라면 탑승자들이 누워있거나 또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자세일 때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충돌 안전 분야는 업계에서 세계 탑 클래스의 위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더라도 탑 클래스의 위치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모두 센터 내에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고의 성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모두 함께 일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차량 개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의 회사 생활 꽃길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